한재우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근무하는 곳은 여기 한국화학연구원 친환경식물지연구센터인데요. 저희가 국내 유일의 작물보호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성 바이오 작물보호제를 개발하는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요. 예, 먼저 이제 식물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병이라는 게 간단하게 하면은 식물이 아픈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미생물일 때 우리가 이걸 식물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식물이 아무 자연계에 있는 아무 잡초나 이런 거에 생기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작물, 우리가 먹는 식량 작물에 생기게 되면 이게 경제적 피해랑 연결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이게 저희 식량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식물병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릴 사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그 병은 감자역병입니다. 감자역병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탄생했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자역병은 파이톱소라 인페스탄스라고 하는 균이 만들어내는 병인데요. 이 역사적인 이유로 아일랜드에서 한때 이 감자가 주식이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감자역병이 대발생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주하게 되는 아일리쉬 패민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케네디 가문도 아일랜드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아는 존 F 케네디가 여기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워낙 이게 비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식물병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 식물병리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병이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 소개해드릴 병은 녹병과 이제 파나마병인데요. 녹병, 여러분들 그 실론 하면 생각나는 게 차죠, 실론티. 근데 원래 이 실론섬에서는 차가 아니라 그 커피를 주로 생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그림에 보시는 이 커피 녹병이 대발생하게 되면서 더 이상 커피를 생산할 수 없게 돼서 이제 차 산업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옛날에는 바나나가 훨씬 더 맛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1982년생인데 그 이전에 원래 저희가 먹던 바나나는 그로미셸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근데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이 캐번디시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마트 가면 볼 수 있는 바나나가 이런 형태죠. 왜 이런 형태로 바뀌었냐? 그 당시에 키우던 그로미셸이라는 바나나가 이 푸자리움 옥시스퍼럼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병에 굉장히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더 이상 이 품종을 사용하지 못하고 맛은 좀 덜하지만 이 병원균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던 캐번디시라고 하는 품종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입니다. 또 이제 맥각병이라고 하는 병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귀리입니다. 호밀이라고도 하죠. 여기 보면 요 까만색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곰팡이 덩어리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식물의 일부인 줄 알고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맥각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손발 끝에 불에 타는 듯한 증상이 생기게 되고 심하면 이렇게 손발을 절단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세기 그림을 보면은 이 맥각 중독 때문에 사람들이 손발이 결손돼 있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맥각 중독이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맥각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 맥각균이 만들어내는 알카로이드 화합물 때문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 성분들 중에 하나인 성분은 이게 마약 성분인데 LSD라고 예, 그 원료가 될 만큼 환각을 또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물병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당시 저희가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식량 증상이 목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개발한 품종이 통일벼라는 품종인데 이 통일벼라는 품종을 전국적으로 널리 재배하다 보니까 이제 모노컬처럴해서 단작을 했거든요. 이 재배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서 병도 같이 증가하게 됐고 이 도열병이 너무 많이 심하게 발생을 해서 이게 쭉 쌀 생산량이 올라가다가 여기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전국적으로 크게 흉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정권이 바뀌게 되는 시기였었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이 도열병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병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과수화상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병들은 전부 다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병이고요. 이거는 이제 세균이 일으키는 병입니다.
원래 식물에 병을 낼 수 있는 그 미생물이 곰팡이만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이 세균이 발견이 되면서 아, 세균도 식물에 병을 낼 수 있구나 하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 이 화상병균이 워낙 과수에 큰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검역을 통해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고생하던 시절에 유입이 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농업 생산 측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인구 증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전쟁 등의 이유로 식량 안보에 지금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 생산량을 크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농약, 즉 작물 보호제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농약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살균제 저항성하고 환경 오염 그리고 잔류 독성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물 보호제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주제로 했던 천연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연 물질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생물이 만들어내는 화합물입니다. 그 한약이나 아니면은 허브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천연 성분들이 인류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해 왔었고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천연물의 화학적 다양성이 합성화합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토양 방성균에서 에버맥틴이라고 하는 그 구충제 성분하고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한 공로가 있는 과학자들이 수상했을 만큼 이 천연물이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주요 소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스스로를 이제 병원균이라든지 아니면은 곤충 같은 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파이토알렉신이라고 하는 다양한 천연물들을 생산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제 식물 추출물이라든지 아니면 에센셜 오일 등이 이 식물병 방지에 효과가 있어서 식물병 방제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천연 살균 물질을 얘기하는데 이제 항생 물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 페니실륨이라고 하는 균주가 주변에 다른 미생물의 생장을 저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 이런 일을 하는 성분으로서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페니실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군인들의 목숨을 구했고 현재도 우리가 아프면 항생제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 페니실린 이후로 많은 항생제들이 연구되고 발견되어 저희가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세균 슈도모나스가 생산하는 피롤라이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세균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햇빛에 의해서 광분해돼서 활성이 없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거에 그 햇빛에 대한 분해가 안 되도록 하는 쪽으로 합성을 통해 가지고 유도체 화합물을 제작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농약들이 페닐피놀계 펀지사이드고 지금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버섯에서 발견된 이 스트로비룰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스트로비룰린 같은 경우에는 그 곰팡이의 마이토콘드리아 호흡을 특이적으로 저해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곰팡이의 생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피롤라이트린처럼 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를 개선한 유도체 화합물을 만들고 이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살균활성 화합물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스트로비룰린계 농약이 되었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농약도 이 스트로비룰린계 살균제입니다. 또한 이제 방성균이라고 하는 균주가 토양 방성균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항생물질이 식물병을 방지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부터 제 연구인데요. 저희 연구소는 그 베트남에서부터 베트남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식물 추출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왜 베트남 선택했냐면은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다양한 식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과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양 곰팡이입니다. 이 해양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염 그리고 낮은 온도, UV에 직접 노출되는 환경 등 여러 가지 극한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가는 미생물은 저희가 육상에서 만나는 미생물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서울대 해양균류자원은행에서 미생물 균주를 분양받아가지고 이를 소재로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몇 가지 병들을 포함해서 식물병 방제 활성을 인비보, 인비트로 조건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활성 물질을 크로마토그래피랑 분간 분석을 통해서 불리한 화학 물질의 화학 구조를 밝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천연 물질들이 식물병 방제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해양균류가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들이 식물병 방제에 효과가 있었고, 또 버섯이나 아니면 식물이 만들어내는 다이터핀이나 시스키터핀 그리고 이 사포닌이라고 하는 물질들인데 이것들이 식물병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정리하여 특허 출원하고 논문을 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보물찾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물질들이 앞으로 선도 소재로서 새로운 클래스의 어떤 펀지사이드로서 주요하게 이용되기를 희망하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그런 농약의 주 성분이 원재가 이제 기업으로 기술 이전이 돼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인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그 고영감 박사님이란 분이 그 티아페나실이라고 하는 제초 성분 물질을 개발을 하셨거든요. 이걸 기업에 이전을 했고 이 기업에서 이전받은 물질이 글로벌에 나가서 요 기사가 나갈 때쯤에 연매출 1,000억 정도 수출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에 2,000억 수출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개발하는 이런 농약 원료 물질들이 우리나라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